안녕하십니까. 삼지회계법인의 최환열 대표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무기장과 신고 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 장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기장은 부가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득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서 이 장부의 형태로는요, 복식부기의 장부가 있고요, 또 간편장부가 있고, 또 이제 기장 의무 면제자가 있습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업종별로 그 수익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인데요,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이러한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서는 이러한 복식장부를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조업 등 일반적으로 3억 원, 그리고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한 7,500만 원, 이것을 초과하는 그러한 자는 복식장부로 만들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미달하는 자들은 이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장부는 다 장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 지출 중심의 간단한 장부 작성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 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를 통해서 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것들을 다 대변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재무제표를 요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식장부로 해서 신고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장 의무 면제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이제 신고가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그 차이가 큽니다. 기준 경비율은 거의 이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단순 경비율은 그 업종 평균의 이 경비 전체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인적 용역의 경우에 단순 경비율은 약 한 65% 나온다면요, 기준 경비율은 한 17%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 경비율을 넘어가는 자의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이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세금이 이제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과다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 그 기준이 이제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6,000 그리고 또는 한 3,600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까 시간에 우리 프리랜서 살펴보았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 3,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를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 소매, 부동산 매매 등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6천만 원 미만, 이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음식, 건설, 금융 3,600만 원, 그리고 임대 서비스 이것은 2,4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매출액이요, 그럴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 경비율은 아까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관리비를 인정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전체를 다 이익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비율은 매해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다릅니다. 아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인적 용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적 용역의 경우에
단순 경비율은 약 한 65% 되었고요. 기준 경비율은 약 17%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단순 경비율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금액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것이 이제 세무기장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 인건비 신고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매월 해야 하는 인건비 신고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는 그 세무기장이 하나의 좀 필수적인 그러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기장과 신고대행을 좀 살펴보면은요, 세무기장 사업자는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요, 부가세 신고와 매월 인건비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기장이 거의 필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건비가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할 때 1년 장부를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간편장부로 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고대행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편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대행으로 해도 이제 기장과 동일한 하나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는 이 간이 사업자의 기준이요, 4,800에서 1억 400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인건비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편법을 써서 이렇게 1년치 장부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것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또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요, 저희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또 전화로 문의를 해도 저희가 성실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